청명한 하늘이 아름다운 9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와 성묘 등 조상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뜻깊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9월호. 최영철 수석 편집장님과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앉으시죠. 지난달보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올여름에 유례 없는 폭염으로 모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활동하기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길가에 코스모스가 활짝 폈더라고요. 가을이 온 거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9월호 첫 순서로 종도사님 도움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9월호 정도사님 도움은 지난 5월 27일 상생문화광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상대님 도읍을 개척 경영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공부할 때 관건이 되는 요소와 핵심 주제들,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정산도란 무엇인가? 정산도는 어떤 진리인가? 참동학 정산도, 인간으로 오신 이 천주 아버지 새 문화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나 자신을 던져서 한번 이 진리 공부를 해야겠다. 네, 상제님 진리 주요 내용과 신앙 자세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정산도 하면 개벽과 상생을 말하는 진리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뭐 제대로 이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새 시대의 생활 문화이자 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진리의 본론이고 열매가 바로 정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도사님께서는 먼저 진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정수를 깨뜨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쪽에 있는 도움 말씀 두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류 창세 원형 문화 정신을 만나고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 역사관에 의해서 완전 파괴되었다. 인류 창세 원형 문화를 복원해야 진리로 가는 길이 열리고 진리 정의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진리라는 두 글자에 대해 진정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한다. 인간은 오직 진리, 대도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는데요. 진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류 원형 문화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진리의 그 본래 근원, 출발점과 진리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즉 천지인이죠. 그 요소가 모두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그 개벽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천부경 강독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계시록이자 모든 종교 사상의 원전, 제1의 시원 문화 원전이 바로 천부경 아니겠어요? 그런 시원 원형 문화를 제대로 복원을 하고 알아야만이 진리가 뭔지를 이제 비로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원 역사 문화의 주제는 뭘까요? 그 원형 문화를 설명하신 핵심 줄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도사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신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으로부터 받아내리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진리 원형이다 이 말씀인데요. 동서창세 역사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 신교가 꽉 들어차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신교는 모든 종교보다 앞선 근원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신교에서는 신을 일신이라고 하지 않고 삼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나타날 때는 낳고 창조하는 하늘, 그리고 기르고 교화하는 땅, 그리고 이 천지의 역사를 경영하면서 그걸 완성하는 존재인 인간,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에서 이제 인간에게 내려주는 진리의 기본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척 참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27쪽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교를 들어야 진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
진리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진리 감성이 자극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신교를 사실 증산도에서 처음 듣는다. 신교를 지구촌 1만 년 역사에서 증산도에서 처음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 도전은 신교 문화로 꽉 찼다. 네, 그렇군요. 신교를 아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출발점이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정도사님께서는 진리 구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 진리를 구성하는 3요소, 이신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법과 신도와 사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 변화 이치인 우주 이법을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이법만 갖고는 진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치를 초월해서 초극해서 신명세계의 법도, 질서, 이제 이거를 신 또는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법과 신도가 일체가 돼가지고 서로 작용을 해서 이 세상 모든 현실 사건과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사 또는 사건, 역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 구성의 삼박자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완전한 그 진리 충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주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인 이 우주관은 진리의 노른자, 심장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관은 그 진리에 감춰진 어떤 그 속눈이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이 현실에 있는 모습 이 자체, 모든 이 모습 자체가 진리의 참 모습이고 또 그것이 진리의 궁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상제님께서 그 현실 역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신 천지공사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이 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해답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변으로 흘러온 이 상제님 도업에 관한 도운공사 그리고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으로 전개되는 세상 흐름에 대한 그 세운공사 이러한 천지공사 이 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최근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북미 정상회담도 가졌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 지금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상제님 천지공사에 속해 있는 사건들입니다. 네. 이번호 도운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제님 진리 중심 주제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상제님은 천지공사로 5만 년 새 역사의 질서 설계도를 짜 놓으셨다.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때를 넘보는 유치한 세속적 사고를 넘어서야 아,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해야지. 하고 적극 나서는 그 사람이 일꾼이다. 상제님 진리와 신앙의 지침에 대한 그 종도사님의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태상 종도사님 도운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후엔 어떤 말씀이 실렸나요? 네, 이번 도는 2009년 6월에 인천 9월 도장에서 내려주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증산도와 결혼했다. 다 유기물자라라는 주제로 도생들에게 전하신 내용입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먼저 추나추동 사시로 돌아가며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 1년처럼 사람 농사 짓는 우주 1년도 똑같은 이치로 순환무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로 만물이 열매 맺는 때라는 절대적인 우주 변화 섭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실현하는 증산도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43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산도는 대자연 섭리를 집행하는 도체가 돼서 그 테두리, 그 영역권에서 벗어나면 천지입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는 사람이라도 증산도의 진리권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건 애누리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 이 말씀은 증산도 진리가 그 대자연 섭리를 집행하는 도의 본체, 몸뚱이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벗어나면 천지이치를 어기는 것이고 살아남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상제님 진리를 보편적이고 거짓 없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9쪽에 있는 세 부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천지가 봄철에 물건을 내고 여름철에 기르는 것은 가을에 가서 열매 하나 맺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알갱이를 수확하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 내 그렇게 정성을 쏟는다. 이번에 천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일은 천지 사업이다. 이 일은 12만 9,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현실, 이 시대 환경에서 가장 큰 일이다. 네, 이 말씀은 그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는 그 천지 변화 운동의 정신처럼 우리 도생들도 성경신을 다해서 신앙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일은 그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천지 사업이라는 강조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가을철 열매기 문화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태상정도사님께서는 그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그 수많은 조상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조상의 숨구멍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생들에게 그 당부와 축원의 말씀도 이제 아울러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53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형과 무형을 다 바쳐서 증산도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육임을 짜라. 상제님 진리는 가치관으로 해서 이 하늘 땅 사이에 가장 값진 절대적인 진리다. 다 성공하고 상제님의 1등 신도가 되기를 내가 두 손 모아서 축복을 한다. 네, 모두 일심으로 신앙해서 성공하는 도생이 되라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태울주 수행과 신앙 체험을 소개하는 태울주 천지조화 문화를 연다 소개 시간인데요. 이번 체험 수기 제목이 조상이 못한 일을 자손이 해주었구나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도공수행 체험 수기는 이제 두 분 사연이 실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후유증이 나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태울주 도공신으로서 이제 말끔히 나은 사례. 두 번째가 이제 그 진회가 천도체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척신 발동을 체험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척신한테 이제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하고 부디 회원하시고 제 보호신이 돼서 이제 같이 한번 갑시다. 이렇게 이제 잘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진심을 보이면서 이제 기도와 정성을 이제 기울인 그런 사례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좀 특이하죠. 보통은 네. 척신을 그냥 막 물리치려고만 하는데 이렇게 척신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참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결국 그 척신이 이제 영적으로 감흥을 해요. 그래서 조상이 못한 일을 자손이 해줬다. 나는 나의 한 때문에 너를 해치려고 했는데 너는 오히려 나를 해원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참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해요. 사람의 진심과 정성으로 원한 맺힌 신병마저 감동시킨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이고 흥미있는 체험담인데요. 월간개벽 책을 통해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명장열전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삼국시대의 통일 과업을 이루고 남북국 시대를 연 신라시대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네요. 네, 이번 명장열전 기사는 7세기에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그 전쟁과 정치 질서 그리고 변화에 대처하는 리더들의 삶을 조명해 보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이뤘다. 그래서 통일 신라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당나라라고 하는 그 외세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했다고 하는 그 불완전함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통일 신라보다는 북쪽의 대진국과 이쪽 남쪽의 신라해서 이제 남북국 시대로 부르면서 그 시대적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견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 명장열전 내용은 삼국 중에 최약체로 평가받던 신라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들과 전략 그리고 리더십 등을 정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 삼국 통일하면 김유신과 계백 장군이 맞붙은 황산벌 전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두 인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선 그 계백 장군은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참 그 비운의 장수로 불리우는 분인데 이 백제 의자왕이 해동증자로 참 불릴 정도로 명성이 참 높았죠. 과감한 결단력으로 정치도 참 주도를 잘했고요. 주도를 해서 정치를 잘 이끈 거는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귀족들의 반감을 샀어요. 이제 좀 잘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고립이 됐고 거기서 이제 혼란과 분열이 생기면서 허망하게 이제 나라를 폐망으로 이끈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계백 장군이 그 신라군을 상대로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와 함께 혈전을 벌였는데 결국 백제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 의미가 이제 좀 퇴색이 되고 말았죠.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장군은 들으시오. 예, 폐하. 공은 군사 5만을 가지고 백제놈들의 눈을 속인 후 반면에 이제 그 김유신 장군은 출신에 따른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절제, 인내 그리고 무열한 그 김춘추와의 전략적 연대 또 과감한 결단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삼국 통일을 이끈 그러한 큰 어떤 공헌이 있죠. 하지만 이제 좀 역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린 화랑을 희생을 시켜서 대치 상황을 이제 돌파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인간적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고 장도군은 나를 따르라. 신라 화랑의 임전무태 정신을 백제군에게 보일 것이다. 또 전술 구사가 좀 부족했는데도 참 이렇게 대단한 전략가다라고 좀 너무 과평가됐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요. 또 그 백제 멸망은 사실 알고 보면 당나라 군이 주도를 한 거고 고구려는 사실상 그 안에 그 내분으로 연개성 죽고 나서 아들들 사이에 그 내분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자멸한 측면이 있는데 김유신의 역할이 그 지나치게 좀 미화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또 왕가의 외척이 되려고 참 누이들을 이렇게 시집도 보내고 하면서 출세 지향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공과가 좀 있는 거죠 다. 네. 그 당시 삼국 중에서 제일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했는데요. 그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약체가 이제 결국은 강자들을 다 꺾었다. 그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라군이 여러 그 전투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당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훨씬 이렇게 갈수록 진화를 하고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라는 굉장히 그 뛰어난 수용성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삼아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또 개선을 하고 병법을 새로 고안을 하고 무기를 새로 고안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전에 적용을 잘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병사들이 잘 훈련이 돼 있었고 또 방어선이 촘촘하게 이렇게 잘 짜여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불어서 전쟁 승리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 신라 지도층이 스스로 희생하고 솔선수범을 했다는 거예요. 정복사업 대위에 그 가족의 목숨까지 바치고 대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했죠. 뭐 김유신, 뭐 김원술 그 부자도 그랬고 또 그 김흠순 그 김유신의 동생 그쪽은 뭐 3대를 걸쳐서 이렇게 헌신을 했거든요. 국가는 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또 보상도 했고요. 또 이렇게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게 신라는 내분이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잘 뭉쳤죠. 그리고 화랑이라는 그 난가 조직도 있었고 인재 육성도 잘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 신라의 삼국 통일은 김유신 못지않게 무열한 김춘추의 역할도 컸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라의 그 정복 통일 사업에 이제 김유신과 그 무열왕 김춘추 역할을 참 빼놓을 수는 없겠죠. 두 사람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그 외적 압박으로 위기에 놓인 신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성장시킨 신진 세력으로 이제 의기투합을 했어요. 이 김춘추는 신라의 정통 진골 출신이죠. 반면에 김유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소외를 받던 그 금관가야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좀 핸디캡이 있었죠. 김춘추는 당장 왕위가 될 서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뭉쳐서 이제 하나가 됐는데 왕위 오르기 전에 전후를 이제 걸쳐서 김춘추는 외교면, 정치면 여기에 이제 올인을 했고 김유신은 내부 군사력 증강 측면에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신라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 통일의 기반을 굳혔고요. 그런데 이제
백제를 무너뜨린 후에 김춘추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하고 또 이제 고구려를 무너뜨린 후에는 이제 김유신이 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이제 최종적인 모습을 사실은 이제 보지를 못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반도에서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다 이제 추출을 하고 통일의 종점을 찍은 것은 김춘추의 아들 장자 문무왕 김범민이었습니다. 이 김춘추에 대한 평가가 참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참 있는데 형제 나라인 고구려 백제를 외세와 손을 잡고 멸망시켰다는 점에서 이거는 진짜 사대주의다. 사대주의의 발로다. 이렇게 이제 혹평하는 견해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당시 신라가 처한 그 입장이나 처지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사 말미에서 보시면 김춘추를 무조건 그 역사의 영웅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다. 따라서 그냥 중요한 인물, 삼국 통일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순서는 뉴미디어 세상 기사입니다. 미국의 인기 만화 출판사 마블 코믹스는 다양한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있는데요. 마블 스튜디오가 영화 시리즈도 제작하면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우주관과 신관, 그리고 히어로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진리와 연관되는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호에선 주문과 마법의 세계, 그리고 평행 우주와 사후세계까지 다룬 덕분에 세계관의 확장을 가져온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번 호에서는 토르와 아이언맨, 헐크를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Get the rest of the people on board that carrier. On it. Avengers, time to work for a living.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파괴하려는 자와 그에 맞서 세상을 지키려는 자. 슈퍼히어로들은 우주를 장악하려는 악당들에게 대항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구를 지켜내는데요. 과학기술, 전투능력, 영능력 등의 초능력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슈퍼히어로들. 한계를 넘어선 최강 전사들의 모습에서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는다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 속 진리 코드를 탐구해본다. 오늘 알아볼 슈퍼히어로 3인방은 바로 망치를 들고 천둥번개로 적을 섬멸하는 슈퍼히어로 토르. 천재적인 두뇌에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아이언맨. 힘하면 단연 떠오르는 이름, 분노의 영웅 헐크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신 토르. 위그드라실로 연결된 9 왕국을 지키는 왕자죠. 우주목 위그드라실은 거대한 물풀의 나무인데요. 우주를 뚫고 솟아있는 이 나무의 큰 뿌리들이 지하세계, 인간의 세계, 그리고 토르의 고향인 신들의 세계 아스가르드로 뻗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산나무, 신단수 등의 문화로 남아있는 우주목은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물풀의 나무도 다른 이름으로 수정목이고 여기서 정은 생명의 근원, 정수를 상징하고 있죠.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나무는 북방 유목문화의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티브인데요. 배달의 초대 환웅은 신성한 나무를 신단수로 삼아 그 앞에서 천재를 올렸습니다. 단군 조선시대에 이르러 신단수는 신을 모시는 기둥, 솥대로 이어지는데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 우주목과 천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자 하늘새의 조합 솥대. 때문에 솥대가 들어선 소도는 세계의 중심이자 하느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노멀 토르, 오딘포스 토르, 토르포스 토르, 룬킹 토르. 4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우주의 비밀에 눈을 뜬 토르의 얼굴에 나타난 룬 문자.
룬 문자는 마법과 주문의 힘을 가진 신비로운 문자로 인식돼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룬 문자는 어떤 문자일까? 과거 켈트족과 게르만 민족이 널리 사용하던 표음 문자로 돌고래 고대 문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룬 문자. 그런 룬 문자가 한글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인데요. 룬 문자가 한글의 원형인 가린토 문자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룬킹 토르는 가린토, 즉 옛 한글에 달통한 토르가 된다는 것인데 정말 놀랍네요.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금수저. I am Iron Man. 마블의 상징적 캐릭터 아이언맨입니다. 적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언맨의 슈트는 인공지능 시스템, 손에서 발사되는 리펄서 빔, 어깨에서 발사되는 총알 등 화려하다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데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아이언맨.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이미 이런 슈퍼히어로가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청동 거울을 가슴에 매달고 신규를 내려받는 제정일치서회의 제왕과 가슴에 아크 리액터를 단 아이언맨. 제왕의 청동 거울과 아이언맨의 인공태양 아크 리액터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닮았는데요. 청동 거울은 태양빛을 반사해 세상에 광명을 비추고 있고 핵융합장치 아크 리액터는 아이언맨의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천부경에는 본심 본태양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청동 거울을 가슴에 달고 하늘의 광명과 소통하는 태일 인간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던 고대 제왕의 모습에서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수고 짓밟고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마블의 녹색 괴물 헐크입니다. 실험 중 엄청난 양의 감마선에 노출되는 사고로 탄생한 헐크는 좌충우돌하고 어딘가 불안하지만 결국 정의의 편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하는 히어로인데요. 이런 헐크에게서도 숨겨진 진리 코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먼저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는 변신 억제 158일째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브라질 빈민가에서 복식 호흡을 배우는 헐크의 모습에서 명상과 수행 문화 코드를 찾을 수 있죠. 헐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변신하면 드러나는 녹색 피부일 텐데요. 녹색은 동양 철학의 오행 중 목기운을 상징합니다. 목기운은 간에 해당하며 용기와 분노, 욕망을 주관하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겁이 없는 사람을 간덩이가 부었다고 하는데 분노하는 녹색의 헐크를 보면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마블 영화 중 가장 재미있고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헐크와 로키가 대결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분명 신과 인간의 대결인데 인간이 신을 패대기 치는 웃지 못할 광경. 인간이 신을 이긴 마블 세계관에서 상제님께서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는다고 하신 인존의 권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신을 이긴 헐크가 로키에게 던지는 결정적 한마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오락물 정도로만 알았던 슈퍼히어로의 세계. 마블 세계관이 이토록 우주원리적이며 신도 세계에 가깝게 접근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슈퍼히어로들. 이렇게 영웅 영화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진짜 슈퍼히어로가 출연하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상대님 진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세계 영화를 한꺼번에 분석하면서 보니까 참 새로운데요. 네, 진리 코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인문학 강연회 소식인데요. 한류 열풍사랑 박찬하 의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활동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찬하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 의장님 안녕하세요. 최영철입니다. 예, 먼저 안녕하세요. 시청자들을 반갑습니다. 위해서 본인 예.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한류 열풍사랑이라고 하는 한류 클럽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대한사랑 교육위원으로서 LA,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에 연사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상생방송 개국 11주년을 기념해서 해외에 한국의 원형 문화를 알리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임나일본부의 역사를 강화하고 우리 역사를 더욱더 왜곡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나 또 해외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뿌리 그리고 정체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 한국의 원형 문화 또 시원 문화를 알리는 그런 강연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특히 해외 한인들이 많이 있는 미주 지역에서 동석으로 나뉘어서 각기 이렇게 그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그 8월 24일 LA에서 강연회가 있었죠. 네네네. 예, 어떻게 좀 마무리를 잘 되셨고요. 마무리 잘 됐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성황리에 강연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서 토론 시간도 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역사 왜곡에 관해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정부나 또 사학계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환단고기를 열심히 읽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행사가 언제 있느냐, 그래서 그 행사 때도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 이상 되셨습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행사의 발전을 위해서 도네이션, 즉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참 이렇게 마음도 굉장히 뿌듯했고, 앞으로 이렇게 자주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한사랑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행사를 1차로 해서 2차, 3차 그리고 역사 스터디 모임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LA나 그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민족 뿌리 역사와 시온 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인데요. 행사 전에 이제 상가들을 방문하면서 홍보를 할 때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강의 후에 반응을 볼 때인데요. 특히 행사 전에 한인들이 하시는 가게나 상가들을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역사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쁜 가운데에서도 잘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역사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를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하느냐,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무슨 강의를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고대사 강의를 한다라고 했더니 쓸데없는 모임이네,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는 분도 사실 많지는 않았지만 있으셨어요. 그만큼 또 이런 바쁘시고 또 이렇게 생활에 찌들어 있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그 뿌리 역사와 시온 문화를 찾는다고 하니까 좋은 반응들이 대다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에 오신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그게 상고사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전통 문화의 원류가 되는 동양 철학 이런 데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셨고 그리고 근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특히 동학과 보천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 역사에 대한 교민들의 그 적극적인 관심 소식이 참 반가운데요. 그 LA 지역에서 앞서서 올해 초 말레이시아와 일본에서 강연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활동 사례 좀 들려주세요. 네, 올해 봄철에 저희가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필리핀도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두 차에 걸쳐서 이렇게 일본 오사카 또는 그 주변에 이제 고베라든지 이런 곳을 갔다 왔는데 오사카에서 1차는 한류의 원료를 찾아서라고 해서 역사 강의를 주로 했다면 2차는 근대사에 관한 동학과 그리고 보천교에 관한 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경우에는 제주도 도민들이 일제시대나 그 이후에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와 관련된 올해가 이제 무호 법정사 항일 항쟁의 100주년입니다. 무호 법정사 항일 항쟁은 보천교가 주도해서 일어난 항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사카에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제주도민들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셨고요. 지금 또 오사카에 가 계신 분이 계신데 계속해서 오사카나 일본에 이제 계속 역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한인 분들의 큰 반응이 조금 미온적이었다면 2차에 갔을 때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달라져 있었고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사와 문화, 우리의 어떤 종교 이런 것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을 다녀왔었는데요. 필리핀의 한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어학원에 계신 분은 한꺼번에 한 10명 정도의 자신들의 어떤 학생을 이렇게 역사 강의에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가라라고 했는데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 큰 호응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1차, 그 이후에 2차, 3차로 계속해서 이제 역사와 스터디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강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애리조나주와 샌프란시스코 강연회가 남아 있는데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내일이 사실 애리조나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애리조나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또 아리조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는 이제 피닉스라는 도시에 삽니다. 피닉스 하면은 뭐 동양에서는 봉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는 좀 남다른 기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아리조나 같은 경우 준비를 하고 오늘도 원래 이루어지는 그 아리조나 한인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좀 더 이렇게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무리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렇게 2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세대 한인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1.5세대 한인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1.5세대 한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젊은 세대로서 한국어가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조금 더 쉽게 이렇게 PPT도 이게 준비하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강연회가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스태프분들이 계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협력위원님도 계시고 또 상생방송에 또 같이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셔서요. 그분들이 함께 협심을 해서 매일매일 뭐 아침에 수행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이렇게 많이 들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아리조나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강연이
잘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또 다소 아쉬운 면도 좀 많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예. 항상 보람은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실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요.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해외 한인뿐만 아니라 제가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가면은 그쪽에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종교, 수행 문화까지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호응을 하시고 정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해외에 한 2주, 3주 좀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국이 생각나잖아요. 한국이 생각나서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해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때마다 느끼는 어떤 저희들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실력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자료 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음번에 나갈 때는 꼭 채워나간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개최하고 있는 인문학 강연에 대해서 그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인들이 거의 180여 개국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땅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도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뿌리,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계신 한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100년 전의 어떤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1세대, 2세대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역사, 뿌리, 정체성, 그리고 어떤 미래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주 지역의 동부와 서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분서주 해가면서 그 역사와 뿌리를 알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많은 나라에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많은 나라를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온라인에서도 어떤 영상 강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 뿌리,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같이 오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와 그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좀 이렇게 돕고 싶다라고 하는 박 의장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긴 해외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 잘 챙기시고요. 네. 열정을 갖고 좀 예. 활동하고 계신 만큼 좋은 소식이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소중한 예,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서북 지역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류 열풍사랑 박찬하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연회도 성황리에 개최해서 지구촌 한류 열풍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제 월간 개벽 9월호에는 몇 가지 이제 관심 들 만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보전 산책에서는 설령 신음 제1의 하나님이라는 칼럼이 실려 있고요.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에서는 충정권 그 민영환의 혈죽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씨 기사는 희규성 씨 태씨가 실렸고요. 태씨의 조상이 대조영이랍니다. 네. 그리고 그 상생방송 가이드북 코너에서는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 일본 편에 대한 핵심 주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산 정약용의 실행 리더십을 다룬 청소년 특강 내용도 실려 있으니까
참 유익한 기사들이 참 많아요. 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간개별 9월호 조요 소식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달인데요. 무더위 탓에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차곡차곡 챙겨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TV로 보는 월간개별 9월호.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